나는 사실 하다 들켜본 적이 있어서 어릴 때 안 맞아서 그래. 몽둥이가 약이다. 안녕하세요. 30살 회사에서 CS팀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팀 업무가 조금씩 과부하가 오기 시작했어요. 일이 좀 힘든 건 모두 마찬가지라 힘들어도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말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출근한 동료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 자리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그 자리 주인의 사내 메신저에서 저와 그 주말에 출근한 직원에 대한 뒷담화가 잔뜩 담긴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주더군요. 그 동료는 평소에 입이 좀 거칠고 불만이 많긴 했지만 늘 웃으면서 저랑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자주 오늘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일이 말을 때면 고생한다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친구인데 순간 배신감이 밀려오더군요. 그 메신저에는 제가 본인의 실무를 도와주지 않고 출근해서 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실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처리해서 최근에 관리자 역할을 맡았거든요. 저는 사실 실무를 도와줘야 하는 입장도 아닐 뿐더러 회사 상황 때문에 관리자 업무와 실무까지 하느라 정시에 퇴근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말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군요.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인데 이런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욕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뒷담화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한테? 서로 눈치를 보고 짐작하긴 하는데 그거 이렇게 수면 위로 내가 알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지. 나는 사실 하다 들켜본 적이 있어서 아, 그 반대편의 입장인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왜 들켰어? 타고 전에 들어간 거지. 그건 들켰다기보다는 조심성이 좀 부족했네. 뽀록난 건가? 그거는? 근데 나는 사실 성격상 앞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뒤에서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이게 그냥 남 얘기는 하면 안 돼. 어떤 의도로 얘기했던지 간에 그게 돌아서 다른 사람한테 듣게 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물론 내 잘못이 많긴 한데 근데 이게 그냥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뒤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이 사연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가끔 뭐 오늘 예쁘다, 뭐 새로 산 옷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이고 결국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나라면 되게 곤란할 것 같아. 감정을 되게 숨겨야 하는 거잖아 사실.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들이 잔뜩 있었다면 나 같으면은 1대1 되면 얘기를 할 것 같아. 직접 오히려 얘기를 하고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서로에 대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일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만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사연 쓴 사람이 과하게 뭔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오늘 예쁘다, 뭐, 그런 게 그냥 사실 지나가는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애초에 이 사람이랑 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아 그냥 회사에서 사실 동료들끼리 그런 말을 많이 하기는 해. 그러니까 그냥 의미 인사치레. 크게 두지 않고. 근데 그 사연에 썼다는 것 자체가 나는 왠지 사연을 쓴 사람이 더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었거나. 뭐 호감이 있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더 깊이 여기고 있었거나. 아니면 나는 약간 그러니까 그 동료는 평소에 입이 좀 거칠고 불만이 많긴 하지만 늘 웃으면서 저랑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라는 이 부분에서 나는 약간 느껴지는 게 있었어. 지금 5분이랑 조금 다른 스탠스인 것 같아. 나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친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
아니야, 아니,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평소에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거지. 나는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착한 분인 것 같은 느낌 드는 게, 입이 좀 거칠고 불만이 많긴 하지만 저랑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약간 불만도 많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스무스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끝까지 그래도 이 동료가 뭐 단점도 많긴 하지만 같이 일하는데 좋은 점도 많다고 계속 스스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안 좋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더 나는 이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근데 이제 진짜 믿었던 사람이고, 진짜 이제 관계가 깊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냥 돌아버릴 것 같긴 하거든. 너무 상처가 깊지. 실제로 돌아버렸던 기억도 있어. 그 꼭지가 도니까 전화해서 욕을 하게 되더라고. 바로 그 사실 알자마자? 어. 그건 되게, 그럼 다니엘은 되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바로 행동을 취하는 스타일인가 그 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게 나랑 그냥 관계가 없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게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깊었거나 계속 봐야 될 사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다이렉트로 되게. 아예 그냥 개선을 하던가, 아예 안 볼 사이를 만들어 버리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부를 본다. 나는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어. 또 내가 뭐 어떤 조직에서 회사 생활한 것도 거의 없고. 맞아.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오군이 겪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험담을 잘 안 해. 아니지. 뭐지? 오군한테 험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군의 험담을 듣게 된 거지. 그 얘기는 얘 얼굴을 보고 험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세상 편하게 살았을 거야. 세상 편하게 살았을 거야. 이게 혹시라도 제기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 근데 만약에 이런 사연자 입장이었다면 어떨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연자도 이 사람이 입이 거칠고 막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면은 험담을 한 게 이 사연자 한 명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그지, 그렇긴 하지. 엄청 많을 것 같아. 이 사람이 험담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들킨 게 한두 명일 뿐인 거고 그게 수면 위로 올랐을 뿐인 그치, 거지. 빙산의 일각인 거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지 않을까? 난 그래서 굳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다녔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성격상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건데. 무던하면은 사실 무던한 성격이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좀 상처를 잘 받거나 아니면은 좀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지 사실.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돼. 그리고 회사를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또 나도 그래도 조직생활 2년 정도 해봤잖아. 회사를 간다는 건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는 거거든.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 근데 콜리는 유독 더 잘 지냈어. 여기 막 그 전 회사. 난 너무 잘 지냈지. 되게 좋은 분들 많아가지고 잘 지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상상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면 불편하다. 근데 나는 약간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작은 적을 큰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작은 적을 큰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나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세상을 살면서 작은 적들이 너무 많아. 큰 적도 많아? 작은 적만 많은 게 아니라. 큰 적도 많은데 내가 말하는 작은 적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작은 적에 대한 의미를 먼저 얘기하자면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데 수면 위로 굳이 너랑 나는 적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작은 적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 학교에도 있어. 그리고 직장에서도 분명히 있어. 안녕, 반가워, 뭐 조심히 들어가 하는데 직장에선 거의 모두 다가 아닐까? 대부분일 수도 있지.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 작은 적들이 되게 세상 살면서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작은 적들을 피해서 살려고 하면은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지. 작은 적들이 없는 곳에만 간다면 집에서만 있어야지. 뭐 나를 좋아해주는 부모님이랑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작은 적을 큰 적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게 굳이 감정적으로 너랑 나는 이제부터 적이야. 나 이제 너랑 적을 공표하겠어? 라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콜리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지.
자기의 감정을 되게 빨리 꺼내서 해결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뒤가 걱정인 거야, 나는. 이 사연자분의 뒤가.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무조건 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좋아야 해. 근데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랑 이런 정도의 대화거리를 해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서 꺼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홀리도 뭐 비슷할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자기 속으로 뭐 삭히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맞아. 대부분이고 사실 많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 속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도 있지 않아? 굳이 어떨까? 나는 사실 이 사연자분이 나는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되게 매너를 지키면서 정중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툭툭툭툭 그런 감정들을 그러니까 대놓고 큰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내가 지금 어딘가에 대해서는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를 조금씩 은연중에는 좀 표현을 해줘야 그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사람이 눈치 보게 되잖아. 평소에는 이 사연자가 너무 나한테 막 칭찬도 해주고 잘해줬어. 날 되게 좋게 봐줬어. 근데 평소에 5마디를 걸었다면 오늘은 뭔가 나한테 말도 안 거는 것 같고 나를 좀 쳐다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눈치를 줄 필요도 있어. 왜냐면 눈치 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막 복수하고 싶어. 복수하고 싶으면 사실 뒤에서 욕하는 방법도 있지. 뒤에서 이미 욕을 한 거 아니야? 사연을 여기 보낸 거면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분, 캡처를 떠서 보내주신 분하고 같이 욕을 신나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분이 안 풀리시겠지. 아무래도 그치. 상처를 받은 게 직접적인 크다 보니까. 뭔가 피해를 주고 싶어. 복수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밑에서 이제 미리 밑밥을 좀 까는 거야. 내가 이렇다더라. 사내 정치? 이 언론 플레이로 그치. 압도해라? 되게 악랄하게 할 수 있겠다. 언론 플레이로 압도해라. 근데 언론 플레이를 굳이 이 사연자분께서 하지 않아도 알 거야.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 사람이 조금 함부로 말하고 다니고 조금 그치.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건데. 조금 쉽게 근데 소름 돋는 건 자기가 그렇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데 거의 알아. 특히나 회사나 조직에서는 그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거겠지. 그럼 이런 사람을 갱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을까? 예로부터 이제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몽둥이가 약이다. 어릴 때 안 맞아서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욕을 하다 걸리신 분이 100%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다. 틱인가 틱? 홈담 틱.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은 습관적일 수도 있어.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겠는데 보통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거야. 아마 남녀를 떠나서 한두 명은 있을 텐데 내가 이제 회사를 갔는데 다니엘이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나는 회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이제 5군 욕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맞아. 파는 거야. 5군을 파는 거야. 엄청 괜찮은 방법. 누군가의 욕을 하면서 그 사람과 돈독해진다고 느끼고 되게 빨리 우리만의 비밀이 친해질 수 생기고. 왜냐면 메신저에서 그걸 들켰다는 거는 결국은 그 험담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거잖아. 그치. 회사에서 팀워크가 좋아지는 방법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지. 공동의 적을 만들고 같이 특정 상사, 특정 클라이언트를 같이 욕하면서 그럼. 굉장히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이 조금 미숙한 사람이고 그것도 들켰다는 건 조심성이 없었다. 미숙한 사람이지만 엄청 악랄하게 막 정말 그 사람한테 상처 줘야겠다. 이 사연자한테 막 상처 줘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안 뒀으면 좋겠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나는. 되게 이렇게 누군가 욕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악감정이 있어서 한다는 것보다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냥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야 그 사람한테. 그리고 또 요새 평생 직장이 없잖아 이제. 그치. 평생 볼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것도 성향 따라 달라. 누군가 자기의 욕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이게 순간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잠이 안 오고 그치. 너무 수치스럽고 치가 화가 떨리고. 나고 치가 떨리고 그 사람 얼굴을 마주를 어떻게 앞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돼서 주말에 아마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 오구는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을 솔직히 이해를 못 하긴 해. 그래,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 상황이야.
그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그럼 술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술을 먹으라고 하는 게 뭐 술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 친구를 만나서 다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원하게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이트온 비밀 메신저라고 있는데 내가 그걸 진짜 잘 사용했거든. 이분이 이제 사연자분이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는지는 모르니까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네이트온에 비밀 메신저라고 있어. 그 아래에 아이콘이 있는데 그 말풍선을 클릭하면 내가 엄청 길게 메신저를 보내도 그게 안 떠. 비밀로 돼서 아예 텍스트가 안 떠. 그래서 받은 사람이 그 말풍선을 클릭해야만 뜨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든. 어휴. 그런 누가 기능을 만들었는지 몰라서. 아니 사내 정치 최적화 툴 아니야? 그런 거를 좀 이용하던지 아니면 지웠어야지. 그건 조심성이 없었던 거지. 누군가가 자기 PC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물론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지우는 것도 노력이잖아. 그런 걸 감추는 것도 노력이고 배려가 없긴 했다. 욕을 근데 듣다 보니까 빠개치네. 근데 나는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이걸 알려준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왜 굳이 그걸 열어봐? 어떤 상황에서 알게 됐는지가 궁금하다. 궁금하잖아. 아니 근데 봐봐. 생각해봐. 이 사람이 궁금할 것 같아. 모든 문제의 발단일 수도 있어. 궁금하잖아. 아니 PC가 열려있고 아니, 메신저가 나랑 컴퓨터잖아. 열려있는데 궁금하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어. 가장 최신에 이렇게 떠있는 게 욕이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들어가 본 걸 수도 있지. 사실 그거 다 뒤져봤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그걸 뭐 굳이 남의 PC에 있는 메신저를 다 뒤져보진 이게 않지. 최근 메시지가 험담이 있었으면은 스크롤을 올려봤을 거 아니야. 나는 뒤져볼 것 같아. 나는 뒤져보고 모르는 척을 했을 것 같긴 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긴 해. 내가 그냥 나만 그냥 알고서 나만 알고 나만 알았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사연자랑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닐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통의 적을 일부러 친해지기 만들었다. 위한 방법? 사실 굳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 친해지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다, 진짜. 아니면 구라일 수도 있어. 그거는 진짜인 것 같긴 진짜 한데. 악당은 얘인 거야. 메인 빌런은 그 욕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너무 같다. 좀 궁금하긴 하다. 이 사연자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는 알겠어, 나는. 내 성격상에서는 되게 공감이 돼. 힘들 거야. 되게 많이 신경 쓰일 거고. 근데 나는 굳이 작은 적을 큰 적으로 만들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면 앞으로도 살면서 그런 작은 적들은 많을 거고 대신에 조금 치졸해 보이겠지만 자기만의 복수를 나도 사소한 복수들을 할 거야. 사소한 복수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커피에 침을 뱉는다든가. 그건 너무 세. 아니면 그 직장에서 교묘하게 약간 그 사람이 쩍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군대에서 커피에 침 많이 뱉었거든. 근데 가능해? 이것처럼?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잘 적으면 돼. 어쩐지 맛이 좀 니네 이상한 것 안 볼 같긴 때 내가 한데. 다 넣었어. 내가.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막 그게 스스로 유치하다고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연자분이 조금 어느 정도 내 작은 분이 풀릴 때까지는 좀 사소한 복수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 다음번에 출근하셔가지고 이게 일하는 티를 계속 그 사람한테 내는 거야.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 일하는 티를 계속 내는 거지.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하고 회사 생활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이 나한테 조언해 주실 때도 늘 하는 말이었거든. 생색은 필수다. 당연한 일은 생색을 해야 돼. 생색 또한 업무의 연장선이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분이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 착하신 것 같다 했잖아. 내 생각에는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실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맞아. 분명히 묵묵히 일하실 거야. 조금 늦게까지 일하고 해도 그거를 남한테 막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속으로 쌓이신 거야. 생색을 내라. 생색을 내야 돼. 너도 왜 안 내? 원래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 듣고 얘기해 주는 거는 쉬운데 근데 나도 생색을 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긴 했거든. 예전에는 나도 생색 같은 거 내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부러 중간중간에 어떤 내가 맡은 일이 끝났거나 하고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그 회사분들한테 알려주는 편이지.
뭐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조금 뭐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티를 내주는 그래, 거지. 일하는 티는 내고 빨리 했어도 빨리 한 티는 내면 또 맞아. 어느 정도 묵혀놔야 돼. 묵은지처럼 살짝 묵혀놔. 그러니까 3시간짜리 업무인데 2시간 안에 끝냈어. 근데 2시간 만에 저 진짜 빨리 끝냈죠?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적당히 선을 봐서 이게 빨리 한다는 티를 내야 될 때랑 내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 그게 어려워.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하다. 이분이 분명히 묵묵히 일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 더 상처받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상사분들도 저 사람이 능력치가 엄청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도 항상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진 않잖아, 우리가 다들. 그럼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마 진심으로 나쁜 마음으로 욕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해주는 사람에 대한 그치. 욕 있잖아. 그냥 괜히 해보는 말들. 그럴 수도 있어. 관리자들은, 그러니까 실무자랑 관리자가 있잖아. 그럼 실무자들은 관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관리자의 업무를 몰라. 그치.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뭘 생각하게 될 뭐 수 있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너그럽게 오히려 자기 아래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자기 험담을 한 거라면 너그럽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굳이 그렇게 나는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사소한 복수는 할 수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사소한 복수를 한다는 게 유치한 게 아니다. 절대 유치한 게 아니다. 누가 커피를 그냥 타주면 조심하세요.